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여전히 횡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뭐 별다른 내용을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면 28,000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맞고, 근데 물론 여기가 이제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캔들이 되게 안 좋은 모양이긴 해요. 그리고 5일 동안에 음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양봉을 주면서 일단 반등은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세가 영 뭐 좋진 않죠, 썩.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쐐기를 만들면서 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모양에서는 박스권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주요 지점에 이탈하게 되면 요게 이제 이런 쐐기 형태를 또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트도 또 단기적으로 좀 반응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반응이 온다는 건 도미넌스가 추후에 얘가 뭐 여기서 한번 쫙 떨어지면은 그 이후에 반등을 하거나 하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쐐기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면, 그럼 이 구간이 이제 그 비트코인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뭐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덜 떨어지고, 그리고 오르면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르는 이제 그런 장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알트의 전체적인 좀 약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이런 움직임들을 가진 애들이 좀 더 올랐다가 피날레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게 분할 익절을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리플의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리플보다는 스텔라 루멘이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나 이런 애들을 더 관심있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랐을 때 좀 팔아주면 스텔라 루멘은 특히 더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멤버십에서도 보면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랑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되게 진입가를 넓게 잡고 목표가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이번에 오를 때 이제 익절을 이제 분할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지금 보면은 어제 SV도 이렇게 단타픽이 나왔거든요. 근데 SV 어제 많이 갔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영상만 보는데 좀 아쉽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코인지에 대해서 좀 언제 진입하는지 언제 파는지에 대한 그런 시점을 내가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업비트의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입가와 목표가와 손절가를 따로 잡아드리면서 하는 그런 멤버십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 상승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리플이 SEC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리플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트린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한 8분응선 정도는 넘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제 성향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실할 때 좀 터트리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리플의 입장에서는 요번에 굉장히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법원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는 리플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전체에서 기념비적 판결이다. 그리고 SEC를 상대로 업계가 승리한 첫 케이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첫 케이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다른 SEC와 소송 시비가 걸린 애들, 걔네들이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항상 자금을 빨아가는 건 첫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리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이걸 추격으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그때 에센스리처럼 뭐 스텔라 루멘, 그 다음에 이제 스인트, 그 다음 뭐 에이다, 이런 애들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히 리플하고 연관돼 있는 애는 스텔라 루멘이긴 해요. 어쨌든 형제 코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셨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좀 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현행법상
XRP, 그러니까 리플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거였는데, 법원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이제 진일보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는 건 리플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리플이 주도하는 알트코인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높은데, 만약에 그게 힘이 어느 정도 빠진다면, 리플 자체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러면 또 알트장이 순환매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알트들을 보면 굉장히 응축돼서 눌려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얘네들이 쫙 한꺼번에 터트리면서 알트장을 한번 팍 시원하게 주고 피날레를 되던지, 아니면 리플이 죽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비트코인도 좀 죽으면서 죽던지,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에 이렇게 무게를 두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둘 다 대비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챙기면서 수익을 보는 것들을 분할로 계속 익절해 나가는, 그러면서 그 분할 익절금의 일부를 눌려있는 애들로 갈아타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중국이 이 와중에 기준금리를 3.55%로 동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점점 동결 사이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PI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해서 미국과의 개별적인 사이클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동결을 얘네들이 한 건 맞아요. 근데 미국도 그러면은 후발주자로서 어느 정도 동결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요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설사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동결이 됐다가 동결이 쭉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인하로 바뀔 이 시점이 보통 자산시장의 추세 변곡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인상의 막바지에 이어나서 동결의 막바지가 있는 그 시점 때까지는 자산시장이 오히려 좀 더 좋은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좀 움직임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자, 마이클 세일러는 제도적 관심의 커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100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화폐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100만 달러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전망이 좋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빠지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요런 시그널이 있습니다. 하이키나시라는 그 캔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연속적으로 보통 추세를 이어나가는 캔들이에요. 그게 3주 동안 녹색으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주 이상 녹색을 바뀌면 여기서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갔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추세를 이어나갔다가 추세가 꺾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꺾이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이 두 차이. 그러면은 여기서 박스권이 이어진 다음에 이 방향이 하방으로 가는지 상방으로 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알트가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알트 시즌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얘가 37 정도 왔으면 이걸 이렇게 쭉 이어보면요, 이제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니까 알트가 한 번에 쏘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조금 더 올라가주면서 버텨주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그 기간이 얘네는 한 달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동안 알트코인이 조금 더 응축되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도미넌스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오는 그런 자리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증시가 어쨌든 뭐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반영을 한참 할 때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실제로 코인이 훨씬 더 올라서 관심도가 팍 올라갔다가 코인은 또 죽지만, 또 나스닥은 그때 동안 좀 죽어 있다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또 다시 증시가 또 관심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땐 또 뭐겠어요? 이전을 생각해보면 이때가 오히려 코인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코인은 단기적으로
그 방향성이 일어나기 전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방향성의 여하에 따라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